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법책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소위 오형식이라는 문장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장을 5가지 형태, 그 중에 마지막이 오형식인데요. 이 문장을 5가지로 나누는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고, 또 과연 영어 문장을 5개의 형식 또는 패턴으로 나눌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건데요. 저는 문장을 오형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명사의 위치, 그죠? 그리고 명사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면요. 주어, 행위자가 여기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쪽에 두 번째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동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 또는 물건을 목적어라고 하고요. 또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만 있으면 목적어의 어떤 상태나 목적어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단어를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즉 목적어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가 쓰이는 것을 목적어 보호라고 하고요. 형용사나 명사를 여기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준동사라고 하는 이 4가지 형태는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목적어 보호라고 안 하고 목적격 보호,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 해서 여기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취하는 동사, 이런 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의 어떤 상태를 밝혀주는 형용사나 목적어가 누구라고 정체를 말해주는 명사를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것이지, 이 4가지가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문법책에서는 이 4가지 준동사가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어떤 취지는 뭐냐면,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항상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명령문인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죠. 그러나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맨 앞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1번이라고 하고요. 동사를 2번, 목적어 3번, 목적어 보호를 4번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어 보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은 전적으로 동사의 의미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서부터 7번까지 동사를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요. 이 call, elect, name, make, consider, 이런 동사는 목적어가 오고요. 이런 동사는 하여간 주어로 사용된 명사와 다음에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가 공통적으로 있게 됩니다. 단지 차이 나는 것은 이 4번째 목적어 보호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냐인데요. 이 첫 번째 그룹의 동사는 명사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볼까요? The news가 주어입니다. made, 만들었다. 이거를 직독직해 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news는 만들었다. 나를, 여기서 파란색은 제가 목적 보호로 구별했습니다. news는 만들었다. 나를, 즉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hero. 그러니까 me와 hero가 동일한 거죠. 만약 여기서 hero가 없다면 me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인 me의 정체를 밝혀주는 hero가 바로 목적어 보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면요. 여기도 5가지,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런 동사만 잘 알아도 되는데요. 2번 think, keep, make, find, live, 이런 동사가 나온다면 글을 읽는 사람은 뭐를 예측해야 되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10중 8구 명사가 나올 것이며, 이 명사의 상태를 밝혀주는,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여기도 있긴 있지만요. 보통의 경우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I kept, 나는 유지했다. 내 room, 이게 목적어요. 어떤 상태? clean한 상태입니다.
all the time은 부사구에 해당하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나는 유지했다. 내 방을 어떤 상태로요? 클린한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파랗게 칠해진 a hero 명사죠. clean 형용사. 이게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목적어 보호 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분사들이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4개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3번 동사를 보면 제법 많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되는데 이런 동사, 주어가 나오고요. 이런 동사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예측한다고요? 투부정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3번 예문 볼까요? They wanted. 그들은 원했다. 누가요? 내가 to be. 이땐 be가 동사 원형이 됩니다. to be. 되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anted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엔 그래 10중8구 투부정사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읽으면 훨씬 낫겠죠. 자, 4번째의 동사는 소위 말해 이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지각, 뭐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동사적인 의미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분류했냐면 지각 동사라고 분류하는데 이런 동사가 나오면 역시 목적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무려 3가지의 4개 중에 3개가 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오고 있죠. 볼게요. I saw. 나는 봤다. 궁금하죠? 누가 뭘 하는지. The couple이 dance 또는 dancing in the park입니다. 그러니까 dance를 써도 되고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그런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dancing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는 제가 잘 들어놓지 않았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당할 때 여기서 지금 이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dance, dancing,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당할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잘 나오지 않아서 역시 제가 예문에서 생략했고요. 5번째 동사 부류는 make, have, let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분류를 명칭을 했는데요. 문법책에서 이 사역 동사가 나올 경우는 목적어는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당할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쓰는데 제가 동사 원형이 오는 예를 들었는데 5번 보겠습니다. He made 만들었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는 시켰다. 내가 움직이라고 뭐를요? 이 책상을 이동시키라고 들고 가라고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내가 뭘 하라고요? 이동하라고 this desk를 옮기라고 move보다는 carry가 낫겠네요. 이 책상을 가져가라고. 예, 어쨌거나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6번째는 help입니다. help 다음에는 명사가 역시 다 오고 그런데 이 help는요. 요게 이제 제가 이 7번의 get이라는 동사를 잘 보면 요 help는 마치 요 박스만 보세요. 요 박스만 보면 help는 마치 박쥐와 같습니다. get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취하죠. 근데 help는 get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취하고 또 위에는 make, have, let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elp 이 동사는 5번과 같은 사역동사와 같은 부류에 들어가서 동사 원형을 취하기도 하고 7번처럼 get이란 동사와 같은 부류로 소속되어 투부정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다 와도 되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 볼까요? I helped. 나는 도왔다. 내 엄마가 do the dish. 그죠? 내 엄마가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도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동사 원형이 왔고 물론 to do라고 해도 됩니다. 자, get이라는 동사도 역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문법적에는 뭐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 make, have, let과 다른 점은 여기에 뭐가 오죠? to 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y brother가 시켰다, 내가 가져오라고 뭐를요? 노트북을. 네, 이런 식으로 get은 시키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이 무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칸에 실은 6개 중에 어떤 애가 오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동사들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와, 이 동사를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다른 것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영어를 처음 하는 분들은 더욱더 투부정사 쓰고 동사 원형 쓰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굉장히 혼돈되는데 실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 틀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동사의 올바른 형태보다는 올바른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은 다 알아서 다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읽다가 make 다음에 to 부정사를 썼더니 뭔가 어색하네? 그러면 맞아, 동사 원형이야? 이런 식으로 want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 여기다 동사 원형을 썼더니 읽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3번을 They wanted me be a teacher. 이상한데?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해서 많이 접해서 어떤 익숙해지는 것이지 여기 있는 동사 불과 뭐 한 30개밖에 안 되지만 다 외우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외우는 것이 싫다면 이 정도의 틀이 있고 모든 것을 이제 글을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영어에서 이 동사가 다음에 나오는 형태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사의 뜻만 알지 말고 어떤 동사는 어떤 형태를 그 다음에 오게 하더라.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나 영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어느 문법책이나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시도하는 건 뭐냐면요. 초급자한테는 이 보통의 문법책에는 이 목적어 보호 또는 목적격 보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6개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5형식 동사, 그래서 한 틀에 싹 다루는데 저는 초급자들을 위해서 이 형용사와 명사만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오는 것은 이 목적어 보호라는 개념이 확실히 쓴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런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예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또 알람 설정해 주시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